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자, 지금 현재, 지수는 금요일 날 반등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반등을 지었는데, 자, 금요일 날장 미국장 어떻게 돼 있죠? 네, 전체적으로 빠졌습니다. 그렇죠? 빠져버렸죠? 자, 지수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장 빠졌으니까 월요일 날도 장도 빠지겠다 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뭐죠? 돈이죠? 네. 계속 현금 들고 가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현금 들고 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죠. 기본적으로 수급이 들어와 주긴 했어요. 근데 이게 반등할 만한 수급은 아닙니다, 여러분. 반등할 만한 수급은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언제든지 밀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위주로 들고 가셔야 된다. 자, 오늘은 좀 간단하게 할 겁니다. 뭐 종목 말씀드릴 것도 없고 지금은 지수가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지수 무너질 때 어떻게 됐어요? 이런 구간이라고 지금 현재 이런 구간들이라고 큰 폭락하고 난 이후에 지금 이런 구간들이라고 말씀드리죠. 매집을 해준다면 꾸준히 돈이 들어와 줄 겁니다. 그만큼. 그렇지만 뭐예요? 얘도 꾸준히 들어온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밀립니다. 뭔 얘기예요? 여기 들어가 있는 수급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같은 구간을 따져서 본다면 지금 여기 이런 구간이나 지금 여기 이 두 구간을 따져서 본다면 이 두 구간을 따져서 본다면 지금 현재 상태는 여기에 가까워요. 그렇죠? 받쳐주는 수급이 그렇게 나와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수준은 여기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이 좋지 못하구나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일에 좀 빠지고 난 다음에 한 이 정도 흐름을 좀 보여줬다 그런다면 뭐예요? 밀리진 않겠네 크게 이 생각을 하겠죠. 근데 지금 나와준 수급으로는 언제든지 밀어 제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나 비교해서 말씀드리잖아요. 현재 이 구간이나 그렇죠? 이런 구간이나 여기 구간이나 그렇죠?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때부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상이 별로 안 좋다고 말씀드렸고 그 전 동영상들 보시더라도 저번 주 동영상은 제가 오픈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차트만 볼 수 있게 해놓지 않았어요. 왜냐면 장이 위험한 장이기 때문에 바로 보고 바로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오픈을 해놨어요. 제가 공개로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수가 빠지는 상황에 대해서 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죠. 지수가 빠지는 상황은 뭐죠? 잠깐만요. 이거 뭐예요? 지수가 빠지는 상황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매집을 하다가 빠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매집이 들어가요. 이렇게 이래요. 제가 이렇게 매집을 해줘요. 그래 좀 떠줘요. 이제 좀 움직여 줄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종목들이 대부분 어떻게 돼요? 다 밑으로 빠지고 있죠. 심지어 밑으로 빠진 애들이 뭐 하고 있어요? 평단 밑에서 거래량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좀 삐뚤어졌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바닥에서 수급을 쌓아준다는 얘기는 평단가를 떨어뜨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평단가를 떨어뜨린다. 그렇죠? 떨어뜨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겁니다. 자, 오늘 요번 주에 좀 올라온 종목들 좀 위주로 좀 따져서 보자면 그렇죠? 따져서 보자면 대원전선 좀 올라왔었죠. 바닥에서 이런 종목들을 기다린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매집이 잘 돼 있는 종목이에요. 끝난 종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이게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직 차트 볼 줄 모르시는 분들이고요. 자, 끝난 건 여기가 끝났습니다. 이게 끝난 거고요. 이후로 쌓아주는 수급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잠시만요. 이것도 그렇죠. 바뀌었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매집이 돼 있어요. 얘네들은 더 위쪽에 더 크게 매집을 잘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쭉 빠졌는데 이걸 왜 들어간 거죠? 이걸 왜 들어간 거예요? 왜 들어간 거죠?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와주는 거래량들을 보세요.
그동안 쌓았던 구간에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그동안 쌓았던 구간에 뭐예요? 아, 이렇게 쌓아주면서 막 왔다 가서 쌓아줬던 구간에 밑으로 빠지면서 거래량이 나와준다고 그랬죠. 평단가가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수급이 빠지는 건데, 단 이런 식으로 거래량을 계속 만들어주면서 꾸준히 가게 된다면 단가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이게 점점 빠지겠죠. 그렇죠. 점점 빠진다는 얘기는 제가 세력들이 평균치 얼마 먹고 나온다 그랬어요. 250%의 평단에서 250%에서 300%를 먹고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거래량이 계속 나와주잖아요. 지금 요 근래 거래량이 잘 나와준 종목들 한번 좀 볼까요? 요 근래 좀 거래량 잘 나와준 종목들. 자, 보시면은 자 밑으로 깔려서 거래량이 나와주죠. 그러니까 그동안 쌓았던 수급보다는 밑에 라인대에서 거래량이 나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반등의 신호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등의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차트 하나만 본다면. 그렇죠? 아, 앞으로 이게 뜰까? 뜰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몇 종목이 있어요? 2,700개 종목들이 있죠. 2,600개에서 700개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이 다 이렇게 나와주고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거래량 나와준 종목이 한두 종목은 아니에요. 얘는 뭐 크게 나와주진 않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좀 약간 밀려서 나와주는 거래량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눌려서 이렇게 나와주는 거래량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단계를 낮춰서 그동안에 매집했던 큰 돈을 매집했던 구간들보다 낮은 단가에 많이 형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낮은 단가에. 그러니까 낮은 단가 대원전선 아까 보여줬지만 이제 지금 이런 상태로 있는 애들도 있어요. 대원전선처럼 아예 이렇게 거래량 나와주거나 아주 NHN 벅스처럼 이게 수급이 나와주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면 좋아 흐름 괜찮아지고 있어 볼 수 있겠는데 나머지 종목들 전체 2700개 종목들 중에 이 정도라도 움직이는 종목들이 50%라도 이상 있으면 무조건 반등합니다. 지수가. 그런데 뭐예요? 이런 식으로 수급이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밀릴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몇몇 애들은 뭐 매집을 해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예요? 그냥 이 상태로 있다가 다시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현금 들고 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인트는 얘네가 지금 쌓아주면서 돈이 들어오는 지수가 밀리는 상황에서도 돈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고 이런 종목들이 이 종목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돈이 들어온 종목들이 전체 비중 중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판단을 해야겠죠.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돈으로 따지자면 대형주 애들이 2, 3%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돈이 커요. 그렇죠? 근데 비율로 따지자면 대형주 애들은 뭐예요? 기껏 해봐야 1%도 안 됩니다. 2, 3% 올라가고선 거래량이 나와준다고 치더라도 1, 2%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큰 비율을 차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개념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은 드렸잖아요. 어떤 말씀이죠? 네, 여러분들한테. 그렇죠? 아니 1조짜리 애들이 있어요. 예, 1조짜리 애들이 있는데 1조짜리 종목이 있죠. 예, 종목이 있는데 1조짜리 종목이 있어요. 이런 종목이 있는데 들어오는 돈이 뭐예요? 100억, 200억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얘네 지금 비율을 따졌을 때 뭐예요? 1%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0.1%, 0.2% 되겠네요. 근데 자 2천억짜리 회사가 있어요. 근데 200억 들어왔어요. 그럼 뭐예요? 10% 움직여준 거죠. 그렇죠. 얘네 세력들이 다 200억을 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율은 뭐예요? 그렇죠. 10% 정도 움직여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율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비율이. 얘네들 0.1% 들어간 거고 10% 들어간 거 했을 때 종목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돼 있는 종목들이 많아진다고 한다면 지수가 상승을 해주는 겁니다. 큰 돈인 애들은 솔직히 가늠하기 힘들고요. 여러분들이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대형주들이 좀 올라서 움직여줬어요. 기껏 해봐야 많이 나와봐야 1%에서 2%예요. 2%. 1%에서 2%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밀린다는 얘기죠, 제 말은. 100% 밀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움직여주면 어차피 밀려요. 지금 이런 애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얘네들이 한 3분의 1 정도 움직여주면 대형주 큰 애들만 좀 돈으로 따졌을 때 대부분 다 이런 애들만 움직여준다는 얘기예요. 비율적으로 따지면 뭐예요? 전체 비율에 진짜 네, 이런 애들이
3분의 1밖에 안 되고 돈 쪽으로도 크지도 못하니까 뭐예요? 지수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애들이 비율적으로 좀 많이 먹고 돈에 대한 크기도 좀 커야 돼요. 지수가 상승해 주려면.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들어오는 시간이 걸리고 쌓아주는 시간이 걸리니까 지수가 이런 모양, 바닥에서 기어다니는 모양을 만들어줬다가 뭐예요? 만들어줬다가 움직여주는 거죠. 근데 계속 기어다니는 모양, 그러니까 여기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기어다니겠죠, 바닥에서. 기어다니면서 뭘 해줄까요? 올라올까요? 떨어질까요? 그쵸. 그 수급을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 수급이 이제 시작된 거고요. 이제 좀 움직여주는 종목들이 생길 거라는 얘기예요. 이런 종목들이 좀 생겨나는 게, 그래서 이런 종목들, 지금 거래량 없네요. 지금 밀렸잖아. 밀리고 바닥에서 기어다니죠. 그러니까 지수 모양을 쫓아가게 된다니까요. 바닥에 밀렸는데 거래량 나와주죠. 그렇죠. 바닥에 밀렸는데 거래량 나와주죠. 이게 왜 모양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와줄까요? 생각이라는 걸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모양이 계속 나와주는 거지? 지수가 안 좋아서? 지수가 안 좋으면 계속 떨어져야죠. 그렇죠? 계속 떨어져야죠. 지수가 안 좋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2018년도, 19년도, 2000년도 어떻게 했어요? 가다가 밀렸죠. 가다가 밀리고. 그렇죠? 지수가 밀리는 판인데 얘는 뭐 했어요? 이 구간에서만 움직여줬죠. 대부분 이 구간에. 그러니까 코로나 때 밀렸죠. 그럼 대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여기서 움직여주겠네. 그렇죠? 얘네는 매집이 크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크게 들어온 게 아니고 바닥에서 매집 좀 해주고 그 다음 뭐 해준 거예요? 올라온 거죠. 이런 구간에 있다가 제일 크게 올라간 게 뭐예요? 상단에 이렇게 거래량이 있다가 바닥에 있다가 크게 올라간 종목들이 뭐였어요? 그렇죠? 애니 능률이 있긴 있어요. 이렇게 매집해주고 바닥 라인 때도 거래량 놔주고 이렇게 올라온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한다면 애니 능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들고 갔던 이유가 뭐죠? 여기에 잘 쌓아줬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에 바닥에 밀려있는 구간에 잘 쌓아줬기 때문이에요. 잘 쌓아준 종목이 있어서 올라간 걸 본 거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들, 뭐 승일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은 뭐예요? 애니능률처럼 바닥에 쌓아주는 종목들이 있고 그 잘 쌓아주는 종목들이 점점 많이 생겨난다면 지수는 상승을 해주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이 종목들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한 종목만 밑에서 바닥에서 잘 쌓아줬어요. 그럼 뭐예요? 그 종목은 무조건 올라갈까요? 아니에요. 지수가 좋아져야지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쓸데없이 막 현재 지금 이 정도 수급 가지고 반등이 나와줄까? 하면서 막 이런 데만 매수 들어가잖아요. 이러다가 지수 앉았을 때 더 밀려요. 그러다가도 다시 쌓아주면 움직여줍니다. 근데 이만큼 밀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 폭을 견딜 수가 있겠냐고요. 한 3, 40% 떨어지는 폭을 견딜 수 있겠냐고요. 그걸 못 견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일 큰 문제들은 이런 구간에 이게 전고점 뚫고 올라가면서 와 이거 진짜 매력적이다 하면서 이런 자리 들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자리 들어가시는 분들은 지금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계좌 평균이 제가 3, 40% 이상 될 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정도 폭으로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다고 하는 이런 자리들, 진짜 생초보들이 좋다고 하는 이런 자리들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바닥에서 올라올 확률이 없어 보이죠. 그렇죠? 없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전체적으로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뭐예요?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뭐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뭐예요? 그냥 이 상태예요. 마이너스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로 그냥 쭉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좌들이 되게 안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저도 안 좋아요. 대신에 제가 계속 현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안 좋은데 지금 돈 투자한 걸 다 현금으로 지금 뭐 현금을 마련하라는 얘기냐 아니면 현저를 치고 하라는 얘기냐. 제가 동영상 올려드렸잖아요. 현저를 치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현금이 있어야지 이런 자리도 들어갔다가 기다려줬다가 올라오는 걸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렇게 기다렸다가 나머지 애들 다 상승해주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뭐예요? 본전 오길 바라고 있는 거랑은 차이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고 지금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냥 맨 차트 보시면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빠지고 있는 건지 어느 구간에 쌓아주고 있는 건지 빠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 움직여주는 건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주식 못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얘네가 어느 정도 쌓아주고 어느 정도 빠지고 있고 또 거래량은 얼마 정도 들어와 있고 그런 거 아예 모르죠. 그럼 빠지는 정도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계속 박스권 얘기하죠. 아, 이렇게 박스권을 그어 보시면 여러분 얘네가 그래도 얘네가 최대 바닥에서 쌓아줬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건 아니구나. 이 밑으로 빠지면 진짜 최악인데, 그렇죠? 이런 구간이 있고선 어느 정도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빠지는 정도가 이 정도구나. 그래서 빠지는 정도가 이 정도구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때가 제일 엄청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쳐서 보겠습니다. 그렇죠? 상단 하단으로 나눠서 쳐서 보면은 박스권을 벗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가 엄청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구간을 벗어났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박스권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박스권을 치는 게 아니라 매집 들어가 있고 얘네가 이 봉 하나 크기가 얼마 크기죠? 이 종목에서 세력들이 여기 들어갔는데 돈이 얼마 들어갈 걸까요? 매집은 얼마에 준 거죠? 판단하기 어렵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얘네가 엄청 거래량 큰 걸로 보여요. 그럼 이 봉 하나가 지금 이 종목의 비중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돈은 어느 정도 매수를 했을까요?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언급해드린 종목들은 대부분 그런 거 다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구간을 벗어나서 뭐예요? 자, 1차, 자, 맨 처음 매집을 해줬죠. 맨 처음 매집했던 구간이 여기예요. 근데 바닥으로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떠집니다. 올라갔어요. 그럼 저는 이걸 뭐라고 했어요? 2차 박스권이라고 했죠. 단계가 올라가 버렸어요. 맨 처음에 이 구간에 있었던 애들이 자, 이게 올라가면서 단가가 올라가고 평단가가 올라가면서 여기서 움직여주고 있죠. 그렇죠? 근데 빠지더라도 뭐예요? 그렇죠? 얘네 지금 중간선 위에서 위쪽으로 거래량 계속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박스권을 치면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으니까 얘네들 봐라. 그 전에 이제 1차 박스권이라고 만들었던 종목들 이 라인 때 평단 기준에서 그러니까 중간선 기준에서 움직여주고 있네. 그 생각이 들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뭐가 비교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할 거리가 그러니까 비교할 기준이 있으면 얘네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구나. 그렇죠? 그러면 현재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치더라도 과거도 볼 수 있겠죠. 과거의 박스권 제가 여기서 지금 과거의 박스권 그어놨잖아요. 그러면 이 흐름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움직여주는구나. 그렇죠? 지수가 상승을 해줘서 움직여줬어. 코로나한테 밀렸다가 움직여줬는데 얘네는 회복을 해준 거예요. 상승을 해준 거예요. 상승을 해준 거죠. 회복해준 애들만 있을 뿐더 그런 애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2017년도 18년도 지금 천천히 밀리는 꼴이었고, 그렇죠? 이때 제대로 폭락장 나와줬죠. 지수의 흐름대로 가고 있는 건지 지수보다 엄청나게 또 크게 움직여주고 있는지 보고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애들이 많을까요? 회복만 해준 애들이 많을까요? 그렇죠. 더 올라가는 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알아요? 이런 식으로 박스를 그어놓고 이걸 뚫고 올라가는 애들이 많아졌다라는 걸 제가 리스트로 확인을 하기 때문이에요. 데이터로. 그래서 장이 좋아지고 있고 크게 움직여줬다라는 거 확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수가 더 크게 상승할 거라고 보고는 있어요. 보고는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준 종목이 많다면 비싼 가격에 돈을 여기에 이만큼 쏟아부어 놨는데 그렇죠? 기존에 얘네들이 돈 썼던 것보다 12,000원, 13,000원에서 움직였던 것보다 25,000원, 27,000원의 돈 22,500원에서 25,000원에서 움직여준 애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고 돈 쪽으로 훨씬 더 크다는 얘기인데 이 돈 갖다 버릴까요? 여기에 들어간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끝난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얘네들은 가격을 더 쌓아주겠죠. 지수가 밀렸어. 더 쌓아주고 뭐예요? 나중에는 크게 한번 튀어주겠죠. 이런 걸 볼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못 보시면 기준이 없고 그냥 아무렇게나 얘네가 또 올라가네, 떨어지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막 이런 생각하고서 뭐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디서 뭘 받쳐주는 건지 확인을 못 한다면 여러분 평생 뭐예요? 주식 못 해요. 단타는 칠 수 있겠죠. 갑자기 거래량 커지네 하면 들어갔다가 기다려보자 하면서 수익 나왔어. 이런 건 보겠죠. 그러면서 여기도 거래량 좀 크게 나와줬는데 좀 밀려. 눌림 잡고선 한번 들어가 보자 해서 수익은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먹는 수익이 뭐예요? 기껏 해봐야 5%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이런 데서 돈 들고 왔다.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야 좀 기다려보자 하다가 때려 맞죠. 근데 칼같이 정리해서 손절을 때려야 되는데 손절할 수 있겠냐고요. 못 하잖아요. 그렇죠? 크게 볼 줄 아셔야 돼요. 크게 볼 줄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흐름을 좀 읽을 수 있고 그 읽는 흐름으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렇죠? 아 지금 상황이 안 좋구나. 만일에 이렇게 많이 돼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점점점 밀리기 시작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데이터적으로 여러분 관심 종목을 쭉 놓고 아 이 맨 처음 내가 만들었던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정리해 놨다가 계속 떨어지는 애들이 박스권 밑으로 떨어지는 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장이 확실히 안 좋아지고 있는 거구나. 느끼겠죠? 그럼 잘 보세요. 얘네는 애초에 이렇게 떨어진 애들이 이렇게 떨어진 애들이 엄청 보였어요. 이 떨어졌을 때 며칠이었어요? 7월 10일 작년 7월 달부터예요. 그럼 제가 이거 지수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작년 언제부터요? 작년 언제부터요? 그렇죠? 작년 7월 달부터예요. 빠지는 애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그 구간을 벗어나는 애들이 많으니까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흐름이. 얘네들이 이걸 빠짐으로써 지네들이 이렇게 갖다 부은 돈들이 어느 정도 손해 나왔는지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 손해액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수는 빠질 확률이 큽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면 그 빠질 확률을 이겨줄 수 있을 만큼의 바닥에서 거래량이 나와준다거나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물렸을 때 물타기 해가지고 나와주잖아요. 그러면 세력놈들은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 손해보고 있는 돈 그렇죠? 그런 돈에 대한 물타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올라갈 돈을 준비를 마련하거나 바닥을 다져줘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하는 게 뭐예요? 바닥 따지기란 얘기예요. 올라가기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바닥 따지기, 거래량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를 판단을 못하죠. 이거는 제가 뭔가 찾아낸 게 아니라 예전에 과거에서부터 계속 이런 식의 흐름을 만들어주고 바닥에서 발판을 마련해주고 바닥 다지기가 들어오면서 흐름을 나오는 걸 제가 찾아낸 겁니다. 과거에서부터 계속 이런 흐름을 만들어줘 왔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수가 더 빠질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왜냐? 지금 현재 데이터는 그러죠. 그러면 이런 구간에, 그러니까 지수에 말씀드려요. 바닥에서 다지기 나오는 구간인데, 다지기 나오는 이 구간에서 수급이 없다. 그럼 빠지는 거고요. 수급이 있다. 그러면 반등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손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손해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손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작년 7월부터 계속 손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 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데이터로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말한 대로 되고 있는 거죠. 850까지 빠진다고 하는데 850까지 빠져주고 그 850 위에서 거래량 쌓아주고 있는 거죠. 그럼 돈 들어오는 거 확인해 주면 그렇죠? 그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돈을 다지고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기 위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긴 한데 종목별로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 동영상들 보세요. 제가 이런 말 언급했는지 안 했는지. 아시겠죠? 그런 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종목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 보시면서 잘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금 많이 들고 가라고 한 이유가 이런 것들이 NH 능률처럼 NH예요? NA죠? NA 능률처럼 바닥에서 거래량을 많이 잘 쌓아줬어요. 바닥에서 거래량을 되게 잘 쌓아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밀렸는데 이렇게 거래량을 되게 꾸준히 잘 쌓아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매수 들어가려면 현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데서 잡아놓고선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잡아놓고선 그렇죠? 이렇게 그냥 늘어지는 거죠. 이 기간이 뭐 이거 기간이 막 이런데 이렇게 하는데 얘네는 미중무역지인데 일본 수출규제 다 엮인 겁니다. 아시겠죠? 다 엮였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게 나중엔 더 크게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여러분 딱 이 수준밖에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손절 때리고 이렇게 들고 가다가 이제 지겨워 하시는 분들. 근데 매집이 되게 잘 된 거는 이렇게 해서 뭐예요? 한 몇 개월 가지고 계시다가 스윙으로 좀 들고 가시다가 어떻게 되나요? 이걸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 개 많이 있죠. 토연 탄메탈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걔네들 흐름들이 대부분 이런 모양들을 많이 만들어줘요. 지수가 안 좋을 땐 바닥에서 다져준다. 그렇죠?
지수가 계속 밀리는 판이었는데 얘는 왜 이렇게 한 구간에서 꾸준히 받쳐줬을까요? 그래서 낮은 가격에서 싸게 먹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돈이 있어서 끌어올린 거고요. 이런 게 흐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한번, 그 과거에는 2008년도에 어떻게 됐지? 2018년도, 19년도, 2020년도에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많은 종목들 보고 차트를 보면서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이 흐름이 있는데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시간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